방귀쟁이 며느리. 옛날 옛적 깊은 산골 마을에 가난하지만 마음씨 착한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처녀의 이름은 순이였습니다. 순이는 부모님과 함께 작은 초가집에서 살았는데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곱고 일솜씨도 뛰어나서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순이는 참 착하고 예쁘구나. 순이 어머니 복 많이 받으셨어요. 저런 딸을 두시다니. 순이가 시집가면 시댁에서 보물처럼 아끼겠어요. 마을 사람들은 순이를 볼 때마다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순이는 아침 일찍 일어나 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드리고 집안일을 거들었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바느질도 잘했습니다. 또한 이웃 어르신들께도 늘 공손히 인사를 드렸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순이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큰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방귀를 너무나 크고 자주 뀌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보통 방귀가 아니었습니다. 순이의 방귀는 천지를 진동할 만큼 엄청나게 크고 바람도 태풍처럼 강했습니다. 순이가 처음 이 문제를 알게 된 것은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5살 때 마을 잔치에 갔다가 그만 방귀를 뀌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옆에 있던 떡 장수 아저씨가 떡 광주리째로 뒤집어졌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놀라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사람들은 어린아이의 실수라고 생각하고 웃어넘겼지만 순이는 그날부터 자신의 방귀를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상한 아이인가요? 아니란다, 순이야. 다만 네가 다른 아이들보다 기운이 센 것뿐이야. 조심하면 된단다. 어머니는 순이를 달래며 말했지만 순이는 여전히 걱정스러웠습니다. 10살이 되었을 때는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당에서 글을 배우다가 방귀를 참지 못하고 끼었는데 그 바람에 서당의 지붕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훈장님은 너무 놀라서 기절하셨고 다른 아이들은 겁을 먹고 모두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이를 어쩐다. 우리 순이가 이런 일을. 아버지는 훈장님께 사죄하고 지붕을 고쳐드려야 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순이는 서당에 다니지 못하고 집에서 어머니에게 글을 배워야 했습니다. 어머니, 저 때문에 아버지께서 고생하시네요. 저는 왜 이럴까요? 순이야, 울지 마라. 너는 착한 아이란다. 다만 조금 특별할 뿐이야. 그 후로 순이는 더욱 조심하며 살았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절대 방귀를 뀌지 않으려고 애썼고 방귀가 나올 것 같으면 재빨리 멀리 떨어진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밤에는 몰래 뒷산으로 올라가 방귀를 뀌곤 했는데 그 소리가 너무 커서 마을 사람들은 천둥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요즘 밤마다 천둥이 치는구먼. 비는 안 오는데 천둥만 치네. 이상한 일이야.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수군거렸지만 순이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부모님뿐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순이는 16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된 것입니다. 순이는 더욱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시집을 갈 수 없어요. 만약 시댁에서 제 비밀을 알게 되면 어떡해요? 저를 쫓아낼지도 몰라요. 순이야, 그렇게 걱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니?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내 마음을 솔직히 이야기해 보렴. 진심으로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해해 줄 거야. 하지만 순이는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밤마다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혹시 평생 혼자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김진사댁에서 순이네 집으로 사람을 보내왔습니다. 김진사에게는 철수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총각이 순이의 소문을 듣고 청혼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순이를 마음에 들어합니다. 혼인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중매쟁이 할머니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순이의 부모님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김진사댁은 마을에서 가장 큰 집이었고 철수는 착하고 성실한 총각으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혼처가 어디 있겠소? 우리 순이가 복이 많구려. 아버지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순이는 자신의 비밀을 말하려고 했지만 부모님의 기쁜 얼굴을 보니 차마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순이야, 걱정 마라. 혼인하고 나면 조심하면 되지 않겠니? 평생 이렇게만 살 수는 없지 않느냐. 철수는 착한 총각이니 분명 좋은 남편이 될 거야. 어머니가 순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이는 결국 혼인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조심하면 괜찮을 거야. 절대로 방귀를 뀌지 않으면 돼. 혼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순이는 사흘 동안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방귀가 나올까봐 두려워서였습니다. 어머니가 걱정했지만 순이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드디어 혼례 날이 되었습니다. 순이는 아름다운 화롯을 입고 족두리를 썼습니다. 화장을 하고 나니 정말 아름다운 신부였습니다. 하지만 순이의 마음은 조마조마했습니다. 순이야, 예쁘다. 정말 예쁜 신부구나.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순이도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감사했어요. 저 열심히 살게요. 우리 순이 행복하게 살아라. 가마를 타고 시댁으로 향하는 동안 순이는 계속 긴장했습니다. 배에 힘을 주고 방귀를 참으려 애썼습니다. 가마꾼들은 가마가 왜 이렇게 무거운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순이가 긴장해서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간 것을 알 리 없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넓은 마당에 많은 하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진사댁은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이었고 대문도 크고 웅장했습니다. 마당에는 잔치 음식이 가득했고 사람들은 모두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새 며느리가 참으로 아름답구나. 저렇게 얌전하고 예쁜 며느리를 맞이하시다니 김진사님 복이 많으시네요. 우리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가 시집왔어. 사람들의 칭찬을 들으며 순이는 더욱 긴장했습니다. 절대로 방귀를 뀌면 안 돼. 오늘만큼은 꼭 참아야 해.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방귀를 뀌면 평생 창피를 당할 거야. 혼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순이와 철수는 큰 절을 올렸습니다. 시부모님께 절을 올리고 친척 어른들께도 인사를 드렸습니다. 혼례식이 끝나고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하객들은 음식을 먹으며 즐거워했고 악사들은 신나는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순이는 신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뱃속에서 구르르르 소리가 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 안 돼. 지금은 절대 안 돼. 시어머니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며느리, 음식을 좀 먹어야지. 왜 아무것도 안 먹니? 아, 괜찮습니다, 어머님. 긴장해서 식욕이 없어요. 그래도 조금은 먹어야 힘이 나지. 자, 이 떡이라도 먹어보렴. 시어머니는 친절하게 떡을 권했지만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부끄러워하는 줄 알고 빙그레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잔치는 해가 질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순이는 그 긴 시간 동안 방귀를 참느라 진땀을 흘렸습니다. 식은땀이 이마에 맺혔고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배는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참자. 드디어 해가 지고 하객들이 하나둘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첫날 밤을 맞이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순이는 시녀들의 안내를 받아 신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방은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붉은 비단 이불이 깔려 있었고 촛불이 은은하게 방 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화려한 그림이 걸려 있었고 장롱과 옥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시녀들이 순이의 옷을 갈아입히고 화장을 고쳐주었습니다. 새댁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도련님이 보시면 반하실 거예요. 새댁님 행복하게 사세요. 시녀들은 축복의 말을 남기고 나갔습니다. 이제 방 안에는 순이 혼자만 남았습니다. 순이는 이불 위에 앉아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뱃속에서 구르르르르 소리가 더 크게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참았던 방귀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 안 돼. 지금은 절대 안 돼. 신랑이 오기 전에 밖에 나가서 끼어야 해. 순이는 급히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수가 신방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문이 열리고 철수가 들어왔습니다. 철수는 21살의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얼굴은 단정했고 눈빛은 맑고 따뜻했습니다. 평소에도 마을 사람들에게 예의 바르고 친절하기로 유명했습니다. 부인 오래 기다렸소? 철수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다정했습니다. 순이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면 방귀가 나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철수는 순이가 부끄러워하는 줄 알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부인 긴장하지 마시오. 나는 부인이 편안했으면 좋겠소. 우리 앞으로 평생을 함께 살아갈 부부가 아니오? 순이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철수는 순이 옆에 앉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부인 오늘 혼례식에서 부인을 보았을 때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했소. 하지만 내가 부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었던 것은 겉모습 때문이 아니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부인의 착한 마음씨를 칭찬했기 때문이요. 순이는 남편의 말에 감동했지만 여전히 방귀를 참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얼굴은 점점 더 빨개졌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부인 괜찮소? 얼굴이 많이 빨갛소. 혹시 몸이 불편하시오? 철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흔들었지만 몸은 점점 더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부인도 이불 속으로 들어오시오. 밤 공기가 차니까요. 순이는 어쩔 수 없이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배가 터질 것 같았고 온몸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제발, 작게만 나와다오. 제발. 순이는 마지막으로 기도했지만 하루 종일 참았던 방귀는 결코 작게 나올 수 없었습니다. 부웅. 천지를 뒤흔드는 방귀 소리가 신방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 소리는 너무나 커서 집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방 밖까지, 아니 마당까지, 심지어 이웃집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방귀 바람은 태풍처럼 강했습니다. 촛불이 모두 꺼졌고 벽에 걸려있던 그림이 떨어졌습니다. 장롱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고 창문이 덜컹거렸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철수였습니다. 철수는 방귀 바람에 이불째로 공중으로 날아올랐다가 벽에 쿵 하고 부딪혔습니다. 으악! 철수는 벽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순이는 너무나 놀라고 부끄러워서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밖에서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놀라서 뛰어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지금 그 소리가 뭐냐? 천둥이 쳤나? 집이 흔들렸는데? 철수야, 괜찮니? 시부모님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철수는 급히 일어나 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아, 아무 일도 아닙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잠깐 넘어졌습니다. 정말 괜찮니? 방금 그 소리는. 네,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모님 편히 주무세요. 다행히 시부모님은 그 말을 믿고 돌아가셨습니다.
철수는 문을 닫고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순이는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흑, 흑흑. 부인. 철수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순이는 이불을 더 꼭 붙잡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순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방귀를 너무 크게 뀌어요. 아무리 참아도 참을 수가 없어요. 오늘 하루 종일 참았는데 더 이상은. 흑흑. 순이는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으며 계속 울었습니다. 저 때문에 서당 지붕이 날아갔고 잔치에서 사람들이 넘어졌고 저는 괴물이에요. 이제 저를 쫓아내실 거죠? 저도 알아요. 저 같은 며느리는 필요 없으시겠죠. 철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순이는 더욱 슬펐습니다. 역시 남편도 저를 무서워하는구나. 그런데 예상과 달리 철수가 빙그레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푸아, 부인, 그게 부인의 비밀이었소? 순이는 놀라서 이불을 살짝 걷고 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철수는 정말로 웃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것도 무서워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보, 웃으시는 거예요? 괜찮죠, 부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방귀를 뀌는 것 아니요? 부인의 방귀가 조금 크다고 해서 뭐가 문제겠소? 조금이 아니라 엄청 큰데요. 그래도 괜찮죠. 나는 부인이 좋죠. 부인의 착한 마음씨를 알고 있으니까요. 방귀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죠. 철수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순이는 남편의 너그러운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울지 마시오, 부인.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그리고 앞으로는 참지 말고 편하게 지내시오. 방귀 뀌고 싶으면 뒷안으로 나가서 끼면 되지 않겠소? 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순이는 시댁에서 살아갔습니다. 시부모님은 며느리를 매우 아꼈습니다. 순이는 부지런하고 착했기 때문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시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드리고 집안일을 잘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여전히 방귀 때문에 조심스러웠습니다. 낮에는 사람들이 있어서 참았다가 밤이 되면 뒷안으로 나가 방귀를 뀌곤 했습니다. 부웅. 순이의 방귀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천둥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또 천둥이 치네. 요즘 날씨가 이상해. 비는 안 오는데 천둥만 쳐. 사흘째 되던 날 시어머니가 순이를 불렀습니다. 며느리야, 이리 좀 오너라. 네, 어머님. 순이는 조심스럽게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앉히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사실은 내가 다 알고 있단다. 네. 무엇을요, 어머님? 순이는 긴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밤마다 뒷안으로 나가는 건 말이야. 방귀 때문에 고생하는 것도 다 알고 있어. 첫날 밤에 있었던 일도 철수한테 다 들었단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야, 며느리야. 사과할 필요 없어. 너는 아무 잘못이 없단다. 다만 우리가 걱정되는 건 네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란다. 시어머니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순이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야, 이 집은 이제 내 집이란다. 편하게 지내렴. 방귀 같은 것 때문에 우리가 너를 미워할 것 같니? 너는 착하고 부지런한 며느리야.
우리는 네가 있어서 행복하단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순이는 시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꼭 껴안으며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날부터 순이는 조금 더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사람들 앞에서는 조심했지만 적어도 시댁 식구들 앞에서는 너무 긴장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순이는 시댁 식구들과 잘 지냈고 남편 철수와도 금슬이 좋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순이를 좋아했습니다. 순이는 이웃 어르신들께 늘 공손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봄이 되어 농사를 시작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농부들은 논에 물을 대고 모를 심었습니다. 순이네 시댁도 넓은 논에 모를 심었습니다. 하늘은 파랗고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이맘때면 봄비가 내려 논밭을 적셔 주어야 하는데 하늘에는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올해는 비가 안 오는구만. 좀 기다리면 오겠지. 농부들은 처음에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뜨거운 태양만 내리쬐었고 땅은 점점 바짝 말라갔습니다. 이를 어쩐다. 물이 말라가고 있어. 논에 물을 더 대야 하는데 개울물도 줄어들고 있어. 농부들의 걱정이 깊어갔습니다. 시아버지인 김진사도 매일 논을 돌아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러다가 농사를 망치겠구나. 비가 와야 할 텐데. 석 달째 되었을 때는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개울물이 거의 말라버렸고 우물의 물도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논의 흙은 쩍쩍 갈라졌고 심어놓은 모는 누렇게 시들어갔습니다. 이제 정말 큰일이다. 이러다가 올해 농사는 다 망하겠어. 우리는 굶어 죽게 생겼구만. 마을 사람들은 모여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순이도 매일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제발 비를 내려주세요. 마을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마을 사람들은 하늘에 제사를 지내기로 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제단을 만들고 깨끗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늘에 절을 올리며 빌었습니다. 하늘이시여, 비를 내려주소서. 저희 마을을 살려주소서. 하지만 하늘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제사를 지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여전히 뜨거운 해만 내리쬐었습니다.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았습니다. 넉 달째가 되었을 때 마을은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개울은 바닥을 드러냈고 우물도 거의 말라버렸습니다. 논밭의 작물들은 모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무들도 잎이 시들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이야. 올해는 굶어 죽을 판이구만.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울고 어른들은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순이네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진사의 넓은 논이 모두 말라버렸습니다. 그렇게 애써 심은 모가 모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올해 농사는 다 망했구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시아버지는 매일 한숨만 쉬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걱정에 밥맛이 없다며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철수도 매일 논을 돌아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순이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자신도 뭔가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순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늘에 비를 내리게 할 수는 없고, 순이는 밤마다 하늘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별만 반짝일 뿐 구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김진사댁에 모였습니다. 마을의 대소사를 결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을 이장과 유지들이 모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습니다. 하지만 무슨 방법이 있겠소? 우물도 다 말랐고 개울도 말랐는데 이웃 마을에 물을 빌리러 가볼까요? 이웃 마을도 똑같이 가뭄이 들었소. 그들도 물이 부족하니 우리에게 나눠줄 수 없을 거요. 사람들은 답답한 마음에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때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어릴 때 우리 할아버지께 들은 이야기가 있소. 모든 사람들이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은 느리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 옛적 우리 마을 뒷산에 큰 바위가 있었다고 하오. 그 바위는 하늘에서 떨어진 바위라고 전해지오. 그 바위 밑에는 샘물이 있는데 그 물은 마르지 않고 영원히 솟아난다고 하오. 정말입니까? 그런 샘물이 있다니. 그런데 그 바위가 샘물을 막고 있어서 물이 나오지 못한다고 하오. 만약 그 바위를 치울 수 있다면 샘물이 콸콸 솟아나서 마을로 흘러내려올 것이라고 하오. 사람들은 희망에 찬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가서 그 바위를 치웁시다. 그래요.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바위를 옮깁시다. 하지만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제는 그 바위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이요. 우리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집채만 한 바위라고 했소. 옛날에도 여러 번 바위를 옮기려고 했지만 마을 사람들이 모두 힘을 합쳐도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하오. 사람들은 다시 실망했습니다. 집채만 한 바위라니. 그걸 어떻게 옮긴단 말이오. 그래도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다른 선택이 있습니까? 결국 마을 사람들은 다음날 모두 뒷산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순이도 시댁 식구들과 함께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뒷산을 한참 올라가니 정말로 거대한 바위가 있었습니다. 바위는 정말 집채만 했고 표면은 매끈하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이게 그 바위로군. 정말 크구나. 이걸 어떻게 옮긴단 말인가? 그래도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건장한 남자들이 모두 바위 주변에 모였습니다. 굵은 밧줄을 바위에 묶고 모두 함께 힘을 합쳤습니다. 하나, 둘, 셋. 으라차, 으라차, 으라차. 사람들은 온 힘을 다해 밧줄을 당겼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고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하나, 둘, 셋. 으라차. 여러 번을 시도했지만 바위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지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안 되겠어. 이 바위는 너무 커. 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순이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순이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순이네 집 근처에 사는 아주머니였습니다. 저기, 혹시 김진사댁 며느리께서. 아주머니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무슨 말인지 알아챘습니다. 밤마다 천둥 같은 소리를 내던 것, 첫날 밤에 신방이 흔들렸다는 소문,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노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듣자 하니 댁의 며느리가 엄청난 방귀를 뀐다던데 사실입니까? 김진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이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혹시 며느리의 방귀로 그 바위를 날려보낼 수 있지 않겠소? 우리가 아무리 힘을 합쳐도 안 되는데 방귀 바람이라면. 사람들은 모두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이는 당황했습니다. 평생 숨기고 부끄러워하던 방귀를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끼워야 한다니.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며느리야, 부끄러운 줄 알지만 지금은 마을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구나.
부탁한다. 철수도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당신이라면 할 수 있소. 우리 마을을 구해주시오. 순이는 가족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하지만 희망을 품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바위에서 멀리 떨어졌습니다. 안전을 위해서였습니다. 순이는 바위 앞에 섰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지? 모두들 실망할 텐데. 하지만 순이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어.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나는 할 수 있어. 순이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배에 온 힘을 주었습니다. 평소에는 참으려고 애쓰던 방귀를 이번에는 최대한 크게 끼려고 힘을 주었습니다. 뱃속에서 엄청난 기운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부글부글, 구르르르 순이의 배는 마치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처럼 요동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순이의 얼굴이 점점 빨개졌고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웅! 상상을 초월하는 방귀 소리가 산을 뒤흔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천둥보다 컸고 북소리보다 웅장했습니다. 산 전체가 울렸고 새들이 놀라서 날아올랐습니다. 방귀 바람은 태풍보다 더 강했습니다. 회오리 바람처럼 휘몰아치며 바위를 강타했습니다. 집채만 한 바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인다. 바위가 움직여.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바위는 점점 더 크게 흔들렸고 마침내 땅에서 떨어져 공중으로 날아올랐습니다. 와! 거대한 바위가 마치 나뭇잎처럼 가볍게 하늘로 날아올라 포물선을 그리며 저 멀리 골짜기로 떨어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땅이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채만 한 바위가 정말로 날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바위가 있던 자리에서는 정말로 물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물이다. 물이야. 처음에는 조금씩 스며나오더니 점점 더 세게 솟아났습니다. 콸콸콸. 맑고 깨끗한 물이 샘에서 솟아올랐습니다. 물줄기는 점점 굵어졌고 곧 작은 개울을 이루어 산 아래로 흘러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살았다. 물이 흐른다. 정말 물이 흐른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쁨에 겨워 춤을 추었고 어떤 사람은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들은 물가로 달려가 신나게 물장난을 쳤습니다. 물은 계속 흘러내려 마을로 향했습니다. 말라있던 개울에 물이 차기 시작했고 우물도 다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급히 논으로 달려가 물길을 만들었습니다. 물이 논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쩍쩍 갈라져 있던 땅에 물이 스며들었고 시들어가던 모가 다시 푸르게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만세, 만세. 농사를 살렸다. 우리 마을이 살아났어. 사람들은 기쁨에 겨워 만세를 불렀습니다. 김진사의 논에도 물이 가득 찼습니다. 시아버지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구나, 며느리야. 정말 고맙구나. 네가 우리 마을을 구했어.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대단한 며느리였구나. 내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 철수도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정말 대단하시오. 내 아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 줄 몰랐소. 마을 사람들도 모두 순이에게 몰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방귀쟁이 며느리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며느리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다 굶어 죽을 뻔했어요. 순이는 처음으로 자신의 방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랑스러워졌습니다. 평생 감추고 싶었던 단점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다니. 여러분,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입니다. 순이는 수줍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계속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서는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가뭄이 끝났다는 기쁨과 순이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은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습니다. 방귀쟁이 며느리 만세. 우리 마을의 영웅 만세. 순이는 그 자리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들도 마을 사람들도 모두 자신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 후로 순이는 마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순이를 방귀쟁이 며느리라고 불렀지만 이제 그 말에는 존경과 감사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순이는 더 이상 자신의 방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함부로 뀌지는 않았지만 필요할 때는 당당하게 자신의 능력을 사용했습니다. 어느 날은 마을 입구로 가는 길에 큰 나무가 쓰러져 길을 막았습니다. 사람들이 톱과 도끼로 나무를 자르려 했지만 나무가 너무 굵어서 며칠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님,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순이를 찾아왔습니다. 순이는 흔쾌히 도와주었습니다. 부. 순이의 방귀바람에 큰 나무가 길 옆으로 날아갔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감사했습니다. 또 어느 날은 마을에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집 안에 숨었습니다. 호랑이는 으르렁거리며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며느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순이는 용기를 내어 호랑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방귀를 뀌었습니다. 부. 엄청난 소리에 호랑이는 깜짝 놀라 꼬리를 말고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이웃 마을에서도 순이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우리 마을에도 큰 바위가 길을 막고 있는데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을 우물이 막혔는데 돌을 치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순이는 기꺼이 이웃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순이의 명성은 점점 더 멀리 퍼져나갔고 여러 마을에서 순이를 찾아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순이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예쁜 딸이었습니다. 딸의 이름은 복순이라고 지었습니다. 복을 가져다주는 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복순이도 어머니를 닮아 방귀를 잘 뀌었습니다. 순이는 딸이 자신처럼 방귀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가르쳤습니다. 복순아, 내 방귀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누구나 단점이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장점이 될 수도 있단다. 네, 어머니. 복순이는 활짝 웃었습니다. 순이는 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렸을 때 얼마나 방귀 때문에 고민했는지, 혼인할 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단점이 마을을 구하는 장점이 되었는지. 와, 어머니가 마을을 구했어요? 그래, 내 어머니의 방귀가 마을을 구했단다. 그러니 너도 내 방귀를 창피해하지 말거라. 언젠가 너의 방귀도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야. 복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이의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들려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없단다.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때로는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지.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란다. 남들과 다르다고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그 다름이 특별함이 될 수 있으니까. 방귀쟁이 며느리처럼 용기를 내면 너희들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단다. 시간이 더 흘러 순이는 아들도 낳았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복동이라고 지었습니다. 복동이는 방귀를 뀌지는 않았지만 힘이 무척 셌습니다.
어머니, 저도 사람들을 도울 수 있나요? 물론이지, 복동아. 너는 내 힘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단다. 복동이는 자라서 마을의 무거운 짐들을 옮겨주고 집을 짓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복순이는 어머니처럼 방귀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순이는 시부모님을 극진히 모셨고 남편 철수와 사이좋게 살았으며 아이들을 잘 키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친절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김진사와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보물처럼 아꼈습니다. 우리가 복이 많아서 이런 며느리를 얻었구나. 정말 그래요. 순이가 온 후로 우리 집안에 좋은 일만 생기네요. 철수는 아내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부인, 당신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요. 여보, 저도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며 금슬 좋게 살았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순이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졌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씩씩했습니다. 복순이와 복동이도 결혼을 해서 각각 가정을 꾸렸고 순이에게는 손주들도 생겼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마을을 구했어요? 어린 손주들이 물었습니다. 순이는 손주들을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너희 또래였을 때 이야기란다. 손주들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눈을 빛내며 들었습니다. 우와, 할머니 대단해요. 저도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순이는 손주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너희들도 각자 특별한 것이 있단다. 그것을 찾아서 좋은 일에 쓰면 너희도 할머니처럼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 마을 뒷산의 샘물은 지금도 콸콸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샘물을 복샘이라고 불렀습니다. 복을 가져다주는 샘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샘 옆에는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샘물은 방귀쟁이 며느리 순이가 마을을 구하기 위해 바위를 치우면서 생긴 샘이다. 순이의 용기와 희생을 기억하며 이 물을 감사히 마신다. 마을 사람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그 비석 앞에 가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 비석을 보거라. 저것이 우리 마을의 영웅 방귀쟁이 며느리를 기념하는 비석이란다. 영웅이요? 방귀를 뀌어서요? 그래. 누구나 단점이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단다. 순이 할머니는 자신의 단점을 장점으로 만들어 마을을 구했어.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이야기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봄이 되면 마을에서는 복샘 축제를 열었습니다. 샘물이 생긴 것을 기념하고 순이에게 감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은 샘 주변에 모여 음식을 나누어 먹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습니다. 방귀쟁이 며느리 만세. 우리 마을의 영웅 만세. 순이도 가족들과 함께 축제에 참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이를 보면 공손히 인사를 했습니다. 순이 할머니 건강하세요? 할머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순이는 따뜻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를 이해해주고 받아들여 주신 덕분이에요. 어느 날 이웃마을에서 한 소녀가 찾아왔습니다. 소녀는 15살쯤 되어 보였는데 얼굴이 어둡고 슬퍼 보였습니다. 방귀쟁이 며느리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순이는 소녀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너라 아가씨. 무슨 일로 이 늙은이를 찾아왔니? 소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키가 큽니다. 저희 마을에서 가장 크고 남자애들보다도 큽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웃고 놀려대요. 저는 제가 싫어요. 순이는 소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씨 앉으렴. 할머니가 이야기를 해줄게. 순이는 소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렸을 때 얼마나 방귀 때문에 고민했는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단점이 장점이 되었는지. 할머니도 처음에는 내 방귀가 싫었단다. 감추고 싶었고 없애고 싶었어. 하지만 결국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구했지. 소녀는 눈을 크게 뜨고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 아가씨도 내 키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키가 크다는 것은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고 남들이 닿을 수 없는 곳에 닿을 수 있다는 뜻이란다. 언젠가 내 키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야. 정말요? 그럼 할머니를 믿으렴. 소녀는 희망을 품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그 소녀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밝은 얼굴로. 할머니, 제가 아이를 구했어요. 우물에 빠진 아이를 구했어요. 제 키가 길어서 우물 밑까지 손이 닿았거든요. 순이는 흐뭇하게 웃으며 소녀를 칭찬했습니다. 그것 봐라. 내 키가 아이를 구했잖니? 이제 내 키가 자랑스럽지? 네.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단점 때문에 고민하다가 순이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너무 커서 사람들이 싫어해요. 저는 손이 너무 커서 창피해요. 저는 너무 뚱뚱해서. 순이는 그들 모두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격려했습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없단다.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어. 네가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지. 목소리가 큰 사람은 마을의 알림꾼이 되어 중요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손이 큰 사람은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이 되었습니다. 뚱뚱한 사람은 씨름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어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10일. 순이의 마지막 가르침. 세월이 더욱 흘러 순이는 100살이 가까운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많이 늙어서 자리에 누워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정신은 여전히 맑았고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순이의 침상 주변에 모였습니다. 철수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자식들과 손주들 그리고 증손주들까지 모두 모여 할머니를 지켰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복순이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순이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단다, 복순아. 할머니는 행복한 삶을 살았어. 복동이도 어머니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의 영웅이세요. 마을의 영웅이고요.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란다. 할머니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어. 다만 할머니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했을 뿐이지. 손주들이 침상 주변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을게요. 할머니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될게요. 증손주들도 조그만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순이는 가족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순이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얘들아,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해줄게.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너희도 어려움을 만날 거야. 너희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도 있고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될 때도 있을 거야. 순이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렴. 그 다름이 너희를 특별하게 만든단다.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언젠가는 너희의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어.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내는 거란다. 네, 할머니.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렴. 가족끼리, 이웃끼리 서로 이해하고 도우며 살아가렴. 그것이 할머니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란다. 순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행복했단다. 정말로. 행복했어. 그것이 순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순이는 가족들에 둘러싸여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순이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이웃 마을 사람들도 찾아왔고 순이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도 모두 왔습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순이를 애도했습니다. 하지만 슬픔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순이가 남긴 가르침과 추억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이의 무덤은 복샘 근처에 만들어졌습니다. 그곳에는 큰 비석을 세웠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여기 방귀쟁이 며느리 순이가 잠들다. 그녀는 자신의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어 마을을 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녀의 정신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한다. 매년 봄이 되면 복샘 축제가 열렸고 사람들은 순이의 무덤에 들러 꽃을 바쳤습니다. 복순이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 마을 서당에 기증했습니다. 아이들은 그 책을 읽으며 용기와 희망을 배웠습니다. 복동이는 마을 입구에 순이의 동상을 세웠습니다. 동상은 당당히 서서 미소 짓고 있는 순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100년이 지났습니다. 순이를 직접 만난 사람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지만 순이의 이야기는 여전히 마을에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방귀쟁이 며느리라는 분이 계셨단다. 할머니들은 손주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손주들은 또 자신의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복샘의 물은 여전히 콸콸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물은 마을을 적시고 농사를 풍요롭게 하고 사람들의 갈증을 해소했습니다. 순이의 동상 앞에는 항상 신선한 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을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동상 앞에서 잠시 멈춰 서서 순이를 기억했습니다. 단점도 장점이 될 수 있다. 다름을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라. 순이의 가르침은 세대를 거쳐 전해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뒷산에서는 여전히 복샘이 콸콸 흐르고 있었습니다. 맑고 깨끗한 물이 쉬지 않고 흘러나와 마을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이 물은 방귀쟁이 며느리 할머니의 선물이야. 할머니의 용기가 이 물을 만들었지. 우리도 할머니처럼 용기 있게 살아가자. 복샘의 물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흐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이 흐르는 한 방귀쟁이 며느리 순이의 이야기도 영원히 전해질 것입니다.